오늘 아주 간단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들어보시면, 이거 완전 우리 얘기 아니야? 싶을 만큼 지금 우리 현실하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어느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베푼 작은 친절이 글쎄요, 정말 충격적인 고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이죠. 자,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그다드로 가던 어떤 젊은이인데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엄청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청년이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하죠? 그런데 말이죠. 고맙다는 인사 대신 돌아온 건 정말 소름이 쫙 돋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이 도시를 병들게 하러 가는 패스트다. 바로 역병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 패스트가 청년의 친절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정말 오싹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원래는 이 도시 사람 절반을 죽일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착하니까 특별히 3분의 1만 죽이겠다. 와, 이게 참 끔찍한데 또 어떻게 들으면 자비를 베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약속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패스트는 분명 3분의 1만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년이 당연히 화가 나서 따졌겠죠.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패스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포에 질려서 그냥 놀래서 죽은 거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우화처럼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공포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딱 멈추게 만드는 걸까요? 그 공포가 퍼져나가는 방식, 유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이 바로 이 공포의 유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위기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불안감이나 패닉 상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보세요. 먼저 위기가 빵 터지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공포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겁에 질려서 바짝 움츠러드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거 완전 재앙이다, 우리 다 망했다 같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공포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여기에 나오는 증상들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합리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비난부터 하냐는 소리를 듣고요. 좀 다른 의견을 내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 취급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토론은 사라지고 사회 전체가 생각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죠. 특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시끄럽게 떠들 때가 아닙니다. 다 같이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단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단결이라는 좋은 말 뒤에 어쩌면 꼭 필요한 질문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요, 위기가 터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공포가 문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해독제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리더는요, 사람들을 겁줘서 자기 말에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침착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겨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문제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걸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의 본질인지 아니면 공포라는 안경을 끼고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지금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공포에 휩쓸려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내 행동의 근원이 이성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첫째, 병보다 무서운 건 바로 공포 그 자체라는 것. 둘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라는 병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더 차분해지는 겁니다. 둘째, 더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더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바그다드 우화 속 사람들처럼 그저 공포에 질려 죽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